노다지 썰전. 오늘은 대한민국 대표 바이오 기업이죠. 셀트리온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바이오시밀러. 그러니까 기존 바이오 의약품 복제약 시장에서 정말 큰 성공을 거둔 셀트리온인데요. 최근에 미국 생산 기지도 확보하고 또 신약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 성공 신화를 넘어서서요. ADC, 즉 항체 약물 접합체 같은 혁신 신약 개발 기업으로 성공적인 도약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여전히 넘어야 할 과제가 많은 상황일까요? 저는 셀트리온의 최근 행보, 특히 미국 생산시설 인수라던가 신규 제품들의 성공적인 시장 안착, 이런 것들이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아주 강력한 동력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셀트리온이 보여주는 여러 긍정적인 지표들 분명히 주목할 만합니다. 하지만 저는 좀 다른 생각인데요. 그 합병 관련해서 초기 비용 부담도 있었고 또 진펜트라 같은 주력 제품에 초기 기대치를 좀 조정했던 사례도 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바이오시밀러 개발하고는 이게 본질적으로 다른 신약 개발의 높은 불확실성, 이런 걸 고려하면 글쎄요, 아직은 좀 신중하게 지켜봐야 할 위험 요인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마냥 낙관적으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네요. 저는 그 미국 일라 112 공장 인수가요. 이게 단순한 생산 설비 확보, 그 이상의 아주 전략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4,600억 원이라는 투자가 작지는 않지만 이걸 통해서 관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또 미국 현지에서 직접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는 강력한 교두보를 마련한 겁니다. 이건 미국 시장 공략에 훨씬 더 속도를 낼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 거죠. 실제로 2025년 2분기 매출이 8,828억 원에 달했고 중요한 건 이 진펜트라, 유플라이마 같은 신규 제품 매출 비중이 벌써 절반을 넘어서 53%를 돌파했다는 점이에요. 이건 성공적인 차세대 제품으로의 전환을 보여주는 거고 연간으로는 아마 60% 이상으로 확대될 걸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생산부터 판매까지 직접 다 책임지는 수직 계열화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 단계를 줄여서 수익성을 높이는 이 구조 덕분에 합병 초기에 63%까지 올랐던 원가율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고요. 여기에 CTP70 같은 ADC, 즉 항체 약물 접합체 신약 파이프라인 개발을 본격화했다는 것은 이건 차세대 성장 동력 확보에 대한 아주 명확한 의지 표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미국 공장 인수의 장기적인 전략적 가치, 그 부분은 저도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시점은 아시다시피 2026년 이후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원가가 얼마나 절감될지 그 규모는 아직 공개된 게 없잖아요. 4,600억 원이라는 큰 돈을 투자했는데 그에 비해서 단기적인 재무 효과는 좀 제한적일 수 있다.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또 진펜트라 같은 경우 연초에 제시했던 매출 목표치가 좀 뭐랄까 공격적이었다는 걸 회사 스스로도 인정하면서 하향 조정한 바가 있고요. 현재 성장세가 나쁘지 않다고 해도 시장의 기대치를 한번 낮췄다는 사실은 좀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4분기에 40% 중반의 높은 이익률을 달성하겠다는 목표 역시 글쎄요. 모든 것이 정말 계획대로 착착 진행된다는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일 뿐이지 실제로 달성될지면 좀 지켜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마지막으로 그 신약 개발은요. 바이오시밀러하고는 성공 방정책 자체가 다릅니다. 정말 막대한 연구개발 비용하고 긴 시간 그리고 훨씬 높은 실패 확률을 감수해야 하는 영역이거든요. 특히 ADC 분야는 이미 글로벌 대형 제약사들이 아주 치열하게 경쟁하는 격전지입니다. 이제 막 초기 임상 단계에 있는 파이프라인의 성공을 지금 예단하는 것은 저는 너무 이르다고 봅니다. 미국 공장 인수 효과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당장 2026년부터는 그 기존 계약에 따른 위탁 생산, 즉 CMO 매출이 발생해서 투자 비용 회수에도 기여를 할 겁니다. 그리고 확보된 유효 부지는 앞으로 자체 신약 생산이나 추가적인 사업 확장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서 이건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다. 이런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전략적 가치라는 점에는 동의합니다만 결국 그 가치가 실제 재무적인 성과로 이어지기까지의 시간,
그리고 그 불확실성이 문제라는 거죠. 기존 릴리 공장 설비에 셀트리온 특유의 그 고효율 생산 방식을 과연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식할 수 있을지도 이건 아직 검증된 게 아니고요. 4,600억 원이라는 투자금 회수 계획이나 구체적인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규 제품들의 성장세는 정말 인상적이지 않나요? 진펜트라는 유럽에서 이미 점유율 27%를 확보했고 미국에서도 처방량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유플라이마하고 베그젤마 같은 다른 주력 제품들도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7배, 2배 가까이 성장하면서 힘을 보태고 있고요. 여기에 후속 주자인 스테키마, 옴니쿨로 이런 제품들도 빠르게 시장에 안착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부터 판매까지 이어지는 그 수직 계열하고 통한 원가 경쟁력, 그리고 직접 판매왕, 즉 직판 체제 강화가 뒷받침하기 때문에 가능한 어떤 구조적인 강점이라고 봐야죠. 진펜트라의 미국 성과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조정된 기대치에는 부합하는 속도인지 이건 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 출시 초기의 높은 수익성이 나중에 경쟁 제품이 나오거나 했을 때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도 조금 의문입니다. 또 다른 우려는 그 램시와 같은 기존의 핵심 수익원 캐시카우 제품들이 진펜트라 같은 신규 제품 때문에 매출이 잠식당하는 현상, 이른바 카니발라이제이션 효과는 또 어떻게 관리할 계획인지 그 부분도 좀 불분명하고요. 새로운 성장 동력도 중요하지만 기존 사업과의 균형도 중요하니까요. 신약 개발 기업으로의 전환이 셀트리온에게 분명히 도전적인 과제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단순히 그냥 꿈만 꾸는 게 아니라 ADC 파이프라인 CTP70 같은 경우 첫 환자 투여를 완료하는 등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있거든요. 특히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통해 축적된 아주 우수한 R&D 역량, 그리고 이미 안전성이나 유효성이 어느 정도 검증된 타겟 질환 중심으로 개발하는 전략, 이런 것들은 신약 개발의 위험을 좀 줄이는 현명한 접근이라고 저는 봅니다. 글쎄요. 바이오시밀러 성공 경험이 신약 개발에서도 그대로 통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생각합니다. 신약, 특히 ADC 같은 첨단 분야는 개발 난이도나 실패 확률이 정말 차원이 다르거든요. 또 막대한 자금과 시간이 필요한데 과연 셀트리온이 이 길고 험난한 과정을 성공적으로 완주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합니다. 글로벌 빅파마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단순히 파이프라인 몇 개 늘리는 것 이상으로 정말 혁신적인 기술력하고 상업화 역량을 입증해야 할 텐데요. 그 과정의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는 거죠. 자,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 저는 셀트리온이 미국 생산 거점 확보를 통해서 글로벌 시장 공략의 기반을 확실히 다졌고, 또 성공적인 신구 제품 포트폴리오 전환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ADC 중심의 신약 개발을 본격화한 것은 미래 성장 동력 확보라는 아주 확실한 청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도약을 위한 중요한 발판들은 충분히 마련되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저는 외형적인 성장이나 여러 긍정적인 지표들 속에서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성장 속도가 조절될 가능성이라던가 막대한 투자 비용 회수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무엇보다 신약 개발이라는 그 높은 허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죠. 셀트리온의 미래는 아직 장밋빛 전망보다는 좀 더 신중한 분석과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셀트리온의 향후 행보는 단순히 한 기업의 성장을 넘어서서 우리 국내 바이오 산업 전체에도 큰 영향을 미칠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 외에도 시청자 여러분께서 주목하셔야 할 다양한 측면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셀트리온의 미래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 각자의 몫으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노다지 썰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